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의사엄마 전지혜입니다.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가장 처음에 영재고, 그 다음에 영재고 준비가 끝나면 과학고 준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목고라고 하는 것들이 영재고나 뭐 과학고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외고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특목고 입시라고 하는데, 영재고만 영재고의 당락에 상관없이 다른 학교를 다시 더 지원할 수 있고, 이 중간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하나에 먼저 합격을 하고 나면 다음 과정은 이제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자사고 합격했는데 아니야 나 다시 일반고 갈래 이렇게 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3들의 입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8월 말 기준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재고의 입시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영재고 입학한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부럽고 사실 제가 처음에 막 유튜브 할 때 말했는데, 사실 전 저희 아들이 영재고로 좀 가줬으면 했는데 아들이 절대 싫다고 해서 저랑 싸우고 막 그랬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음 나머지 입시 중에서 우리 아들이 뭔가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재고는 당연히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과학고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술 면접이, 이제 구술 자체가 시험이라서 시험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아마 외고도 시험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외고는 아직 관심을 잘 많이 안 가져봤는데 외고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자사고를 지원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거든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는데, 그런 면접들이 결국은 그것도 시험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일반고로 배정되기 전까지 모든 학교들은 다 시험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항상 제가 교육을 하거나 제가 클 때도 그랬는데, 본인에 대한 아쉬움을 자녀에게 투영하지 말라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정신과에서도 배우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지 않았던 길을 애가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이런 사실 욕심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성향을 어릴 때부터 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영재고를 좀 가보면 애가 되게 잘할 것 같은, 그냥 저만의 착각이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아이들은 또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은 영재고에 가면 뭐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과학고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똑같이 만약에 대학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A라는 대학에 B라는 과에서 다 같이 만났을 때, 그 영재고 졸업한 학생, 과학고 졸업한 학생, 자사고를 졸업한 학생,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엄마 생각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재고나 과학고를 나온 친구들이 과학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대학 과학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 다 거기서 배우고 오니까. 그러니까 밤새 공부를 막 열심히 해도 그 친구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저의 경험들을 얘기를 해줬는데 판단은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본인의 인생을 잘 개척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부모님들도 저처럼 혼란을 겪으시고 얘를 좀 어떻게 좀 더 잘 지켜보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아이를 만든다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애가 커주는 거고, 애가 공부를 하고 애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애한테 뭘 해준다, 이거는 뭐 어디를 고등학교를 가게 한다, 아니면 대학을 어디를 내가 보내겠다, 이거는 지금은 깨야 될 꿈이라고 생각을 정말 하고 있거든요. 한 1년 전만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타협점들을 빨리 만드시고 본인이 자신의 미래를 빨리 그릴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은 그래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진로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바꾸는 거 과정에서도 격려해 주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헛되지 않고 들였던 노력들은 다 어디선가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제 주관이죠, 늘. 그런 것들이 보니까 학교 생활 속에 묻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직업을 소개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현장을 좀 알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병원에 한번 와보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하는 거는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제가 바빠서 아이에게 더 많은 그런 경험을 더 주지 못한 거는 사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고 하지만 우리 아들이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부모님들이 다양한 옵션을 제시해 주시고 다양한 걸 펼쳐서 백과사전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학업 분위기와 뭐 면학 분위기와 동네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다 잘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대치동을 또 사랑하는 면도 있습니다. 학업의 난이도라는 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좀 놀면서 이렇게 배우다가 중학교 때 이렇게 가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산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서 학교에 일반고를 가더라도 그 학교의 내신이나 공부에 대한 양과 깊이가 급격히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저는 이 남은 시간을 고등학교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가서 하나씩 해나가는 것도 너무 좋죠. 좋은데 그래도 가서 조금 더 한 발짝 하나 더 넘어지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보고 가는 게 저는 어떨까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